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신다는 건 언제나처럼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시간이 왔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과학자들은 한 수수께끼의 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았고 전멸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천체였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과학자들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천체는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 우주의 새로운 수수께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명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수수께끼의 천체, 밝혀진 사실은 무엇일까? 2018년, 과학자들은 우주로부터 기묘한 전파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3번 정도 반복되었죠. 이 신호는 30초에서 60초에 걸쳐 전파 대역의 밝은 별이 되어 빛났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짧게 10초에서 30초간 증광하기도 했습니다. 신호는 2018년 1월 3일부터 2월 2일 사이 거의 한 달에 걸쳐 관측되었습니다. 그 후 신호는 침묵하다가 2월 28일에 다시 나타나 3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다시 관측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신호는 전문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현상이었을까요? 우주에는 아주 강력한 전파를 발하는 천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처음 생각한 건 펄사라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펄사는 섬광 간격이 매우 짧고 섬광 자체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7년에 발견된 최초의 펄사 PSR B1919 플러스 21의 경우 신호는 1.337초 간격으로 반복되며 그 지속시간은 0.04초였습니다. 또한 장시간에 걸쳐 전파가 침묵하거나 전멸 지속시간이나 감각에 이렇게나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펄사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펄사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로 시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반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의 시그널의 발생원이 펄사일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에도 눈길을 돌렸습니다. 블랙홀 중에는 강착 원반에서 아주 강력한 상대론적 Z가 방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파 대역으로도 관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수수께끼의 전파 발생원의 움직임은 이 가설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다른 은하의 활동 은하액, 즉 블랙홀 중에서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 불리는 천체입니다. 당초 이 기묘한 천체의 정확한 위치는 그 성질과 같이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이 천체가 은하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죠. 새로운 연구와 해묵은 수수께끼. 비교적 최근, 수수께끼의 전파 신호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잡지 네이처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발생원의 파악에 성공한 것인데요. 발생원은 지구에서 약 4,000광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하라는 스케일로 보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빨리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전파 발생원의 정체에 대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설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시그널의 출현에는 마그네타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타란 중성자별의 일종으로 수수께끼에 쌓인 매우 희귀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놓쳤다거나 혹은 내용을 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여기서 간단하게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마그네타라고 부르는 것은 중성자별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별입니다.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행성이나 일반 항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강력합니다. 만약 인간이 이러한 별의 주변에 있으면 말 그대로 혈액 중의 철분이 모두 빨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마그네타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게다가 대부분이 지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전파 발생원의 거동은 마그네타라고 하더라도 전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전문가들이 발생원이 마그네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는 유일한 이유는 방사선의 편광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 이외에 마그네타를 나타내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반적인 마그네타의 회전 속도는 꽤 빠릅니다. 한 번의 자전에 걸리는 시간은 겨우 2초에서 10초입니다. 그러므로 섬광 역시 이와 같은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마그네타가 방출하고 있는 건 X선에 가까운 감마선이지 전파가 아닙니다. 한편 이번 천체는 전파를 바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 밝게 보이죠. 이런 결과를 보자면 역시 마그네타와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해석을 찾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천문 물리학 역사에서 같은 이상현상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보는 건 역시 두근거리는 일 중 하나입니다. 펄사는 어디로 사라질까? 전파나 기타 방사선의 발생원 중에는 정기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과학자들을 크게 괴롭혔던 것 중 펄사 PSR J906 플러스 0746이 있는데요. 이는 극히 전형적인 중성자별로 그 옆에 있는 작지만 질량이 큰 또 하나의 중성자별 또는 백색외선과 공통의 중심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펄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주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매우 질서 있는 장소로 일반적인 경우 무언가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이 현상에 당황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의문의 대답은 곧바로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펄사의 반성에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인데요. 반성 중력의 영향으로 중성자성의 자전축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펄사는 방사선을 극에서 방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려면 극이 지구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펄사의 경우는 극이 지구의 방향을 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파 발생원도 꽤 큰 질량의 위성 또는 반성을 가진 펄사이고 두 천체가 공통의 중심을 돌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천체의 거리가 작으면 펄사의 축이 크게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펄사가 일정 기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신호의 주기가 긴 것은 앞서 언급한 대질량 위성설을 사용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블랙홀과 같은 가설상의 천체가 그 중력에 의해 전파 발생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서 자전을 느리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벗어난 괴상한 신호는 일반적인 펄사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이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버그를 글리치라고 부르는데요. 글리치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는 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글리치는 중성자별 내부에서 일어나 고밀도의 바깥 껍데기에 정기적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좀 더 심플한 문제인데요. 이번 전파 발생원이 실제로는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약 한 달간 침묵하고 있었던 것도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단순히 과학자들의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을 SNS로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